지금 정부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은 했지만 사실 100일 만에 20%대 지지율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큰 위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서부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못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국정도 쇄신하고 인사도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고 했고 특히 대국민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가겠다며 대통령실부터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휴가 기간 동안 출근길 즉석 문답을 그만두라는 조언이 많았지만 언론과의 소통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지지율이 무슨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이 국민의 여론과는 유리되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워낙 철학이 분명하시고 또 소탈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강요들의 어떤 일종의 팀으로서의 그런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느 정부보다도 잘 지금 조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상당한 성과를 내는 그러한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 프레임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국민적 기대와 또 엇갈리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있잖아요.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큰 위기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전 정권이 잘못한 거 고친 거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식이 다른 거죠. 그 대통령께서 뭐 도어 스태핑도 한다 그러고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혹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은 순아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러싸여서 국민과는 전혀 별개의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이 더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의 참모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조언을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상의 인식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시정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문제를 알아도 시정하기가 어려운데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처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이 비서실장이야 전 참모가 구성이 됐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태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거를 풀어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일반 국민에게 그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지금 그 참모진 중에서도 아무런 지금 그런 방안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막연하게 뭐 잘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현혹돼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아무런 개선 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짜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가 너무 많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뭐 지금 법과 원칙, 자유 막 이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사실 대통령이 조금 더 비전 제시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유 얘기를 취임사에서도 많이 했고 이번에 광복절에서 이 기념사에서 자유 얘기를 하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열정과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슨 자유를 갖다 추구를 하는 거냐.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말을 쓸 적에 제일 많이 적용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양극화 상황에서 이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위 미래 비전이 보여야 되겠는데 그런 데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저성장을 갖다가 이 성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이 감세, 그다음에 무슨 뭐 규제 완화. 근데 감세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법인세 25%를 갖다가 22% 감세해 주겠다. 그럼 법인세 25%를 22% 감세하면 거기서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는 것이 0,01%밖에 대한민국 기업의 한 80개 기업이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로드맵이라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MB2, 줄푸세2 이렇게들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기업이 잘 되면 밑에가 잘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은 통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데 그런 옛날식의 사고를 가지고 또 한다고 됩니까? 누가 그걸 믿질 않는 겁니다. 근데 참모진을 구성할 때 경제 정책에다 역점을 둬서 그런 경제 참모들을 많이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비서실장도 경제인, 네네. 총리도 경제인,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경제부처는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100일 동안에 규제 완화를 제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국회와 밀접한 협조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규제 완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협치를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자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100일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됐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모순이 이거다. 그거를 내가 그 5년 동안에 우리가 고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처럼 이렇게 여서야대가 돼 있는 경우에는 야당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구를 출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거나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100일 동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겠고 정부가 여기에 말하자면 역량을 집중해서 뭔가를 하겠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대통령은 아주 디테일한 거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이 말씀만 하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없고 그다음에 스타 장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각의 강요들이나 혹은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큰 얘기를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새 정부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네. 혹시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공갈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 텅 비어있는. 예, 내용은 전혀 없고 속이 텅 빈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배경이었고요. 지지율이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최소한의 반성과 쇄신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화자찬만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색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100일이면 주로 앞으로 뭘 하겠다고 100일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말을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이미. 대한민국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비전이 없거든요. 그건 네. 또 이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비전이 없을 때 내세운 건 바로 뭐냐면 쟤들이 나쁘다. 그거는 고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소득주도 성장 이거 고쳤다. 네. 탈원전 이거 했다. 그다음에 또 4대강 또 뒤집으려고 하고 등등등등등 기존 정권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합리적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몽땅 다 anything but 문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는 게 뭐냐면 전 정권 수사
조사 이렇게 가는 거고 심지어 이제 보수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지지율 낮은 게 이거 적폐청산 안 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또 주문을 내놓고. 네네네. 역대 모든 정권이 정부 출범 초기에 이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뭐 저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그다음에 이 제보자들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딱 보게 되면 저당이 그 망했던 그 길을 그냥 그대로 좀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극렬 지지층은 전 정권을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하다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아주 계속 추진하려면 야당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서로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이 되면은 야당이 이제 정상 체제로 갇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야당이 자기네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것 같으면 정부에 대한 또 맹공을 가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집권당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다 단단히 세워놓고 사실은 민생과 관련돼서 야당이 꼼짝 못하게 좀 제안을 해가지고서 이건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위 이 국민의힘의 상황으로서 과연 그런 거를 갖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이 소위 정부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정부 스스로도 지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지금 이 현재 정부나 집권당이 사실은 상황 인식을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게 좋고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좋은지 이거를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